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10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일가가 구축한 신종 패밀리 비즈니스 가족 사업이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조국이는 책을 팔아서 인세로 8억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고요. 정경심은 영치금으로 2억 4천 이상의 돈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조민희는 조작된 서류로 의전원에 합격해서 특혜 청년기를 보낸 30대 범죄 피의자면서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해맑은 일상을 SNS로 팔아서 돈까지 벌고 있다라는 겁니다. 2019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조국의 궤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북콘서트를 열고 있는 조국이는 대구에 가서 제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딸 조민의 의전원 부정입학 관련 질문이 나오자 그렇게 답변했는데요. 조민이 조작된 스펙 서류로 합격했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해자는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거짓입니다. 조국의 아내 정경심의 재판부는 성실히 준비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는데요. 선의에 불합격자가 있었다고 판결문에 콕 집어 명시한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정원이 정해졌는데 그 입시에서 부정 입학자가 한 명이 있다면 당연히 탈락자 한 명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 명백한 사실조차 조국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입시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도 궤변을 늘어놓았는데요. 8개 내지 9개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에 감사한다면서 마치 대부분의 혐의를 벗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었다면 승소라도 한 줄 알았을 법한 일입니다. 이 또한 물타기한 말장난이었습니다. 기소된 19개 세부 혐의 중 한영외고, 고려대, 연세대, 충북대, 부산대 등의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친문실세 감찰을 무마했다는 등의 핵심 혐의에서 모조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을 부정하면서 죄가 없는 듯이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고도 2년 실형 선고도 받은 거죠. 그냥 단순히 집행유예도 아니고 벌금도 아니고 실형입니다. 다만 판사가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감찰 무마 같은 경우는 김태우 수사관, 전 강서구청장이죠. 김태우 구청장이 진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 판결 받고 구청장직을 잃었지 않습니까?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라는 캐치프레이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사법부 얘기는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사법부의 협조 아닌 협조로 조국이 뻔뻔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 자체가 분통 터지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은 자신과 가족이 저지른 일련의 범죄 행위를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반성은커녕 모든 게 검찰의 표적 수사 탓이라면서 자신을 멸문지화의 피해자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길 수 있는 초강력 멘탈이 혀를 내두르게 하지만 조국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조국의 가족이 구축한 비즈니스 모델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조국은 2021년 이후 매년 한 권꼴로 책을 냈습니다. 검찰 수사에 항변하는 조국의 시간은 35만 부나 팔렸고요. 좌파식 국가 경영을 논한 가불선진국은 10만 권이나 팔렸습니다. 법적 정의를 다뤘다는, 조국이 법적 정의를 다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법 고전 산책은 19세까지 찍었다고 하는데요. 이에는 문재인의 홍보도 역할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쇄 수입만 8억이 넘을 것으로 출판계는 추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받았던 교수 월급의 몇 배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책의 구입자들은 주로 충성 지지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조국이 검찰 권력에 난도질당한 억울한 피해자이자 진보의 투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하고 있고 돈도 갖다 주고 있습니다. 만약 조국이 정말 파렴치한 범죄자라고 생각한다면 당장 지지를 철회하고 돌아서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국으로선 지지자들의 환상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억씩 버는 출판 비즈니스, 매년 한 권씩 내는
책도 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은요, 뭐 그 정도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던가 그 정도 상황에 있는 사람이면은 돈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다 라고 얘기할 법도 하는데 금전적 욕심을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북콘서트에서 수감 중인 아내 정경심의 병원비, 변호사비가 걱정이라면서 엄살을 부린 바 있죠. 하지만 정경심에게는 후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정경심의 옥중 영치금은 지난 2월 말 현재 2억 4천에 달하고 있습니다. 병원비, 변호사비를 쓰고도 넉넉하게 남을 돈들이 지지자들로부터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역시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건데요. 더 황당한 것은 조국은 정경심 얘기가 나오면은 기자들한테 정경심 얘기 하지 말라고 했던 적도 있고요. 정경심 소식에 대해서 물어봐도 자기가 바빠서 면회를 갈 시간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자입니다. 막상 자기 아내 정경심은 뭐 알려지기로는 디스크가 터져서 그리고 하반신이 마비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참 황당하기 그지없죠. 어쨌든 자, 정경심의 2억 4천 매달 300만 원인가 이상이면은 자동적으로 외부 계좌로 영치금 계좌에서 자동적으로 이체되게 돼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정경심의 그 돈 누가 썼을까요? 딸 조민이는 인플루언서로 변신해서 유튜브 비즈니스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경심의 유튜브 채널은 개설 한 달도 안 돼서 구독자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행 가고 맛집 가는 가벼운 일상 컨텐츠만 올리는데도 편당 조회수가 몇십만 회씩 나오고 있습니다. 웬만한 직장인 연봉은 너끈히 벌 수준이라는 건데요. 사실 조민도 범죄 혐의자입니다. 정경심의 공소장에 조민은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죠. 30대입니다. 마치 어린애인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10대, 20대는커녕 30대에 다 큰 성인입니다. 자, 가족을 동시 기소하지 않는 사법 관행 때문에 기소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숙명여대 쌍둥이를 생각하면 미성년자인 숙명여대 쌍둥이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 함께 세 사람이 다 동시에 기소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조민이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순간 돈벌이가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조작된 서류로 의전원에 합격한 뒤에도 성적 미달로 2차례나 유급이 됐지만 장학금을 받아가며 졸업했습니다. 특혜로 가득 찬 청년기를 보낸 30대 범죄 피의자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해맑은 얼굴로 일상을 팔아 돈까지 벌고 있는 겁니다. 과거 조국이는 모두가 개천의 용이 될 필요는 없다면서 가분개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분개란 가재, 붕어, 개구리입니다. 그렇게 개천의 용, 꿈을 포기하도록 권유받았던 이들이 지금 책을 사고 영치금을 보내고 유튜브를 구독하면서 조국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남들에겐 서민으로 살려고 해놓고 자신들은 반칙의 사다리에 올라탔던 조국 일가가 이제는 가분개들을 상대로 패밀리 비즈니스, 가족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거짓을 팔고 순교자 이미지를 팔아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불공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마 총선이 다가오면 표까지 달라고 할 텐데요. 지금 조국은 자신이 올 연말 내년 초까지는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법부에 가이드라인을 줘서 자기 재판 빨리 끝내라, 무죄로 빨리 끝내라 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심평이는 조국은 야권의 차기 지도자라면서 띄워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조국 사태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결국 이 세 사람, 세 가족을 싹 다 깜방에 넣어버리고 정의를 구현해서 해야만이 대한민국 바로 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도요, 아직까지도 조국 수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제가 설득을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아직도 조국을 따라다니고 있겠죠. 다행인 것은 지금 2030 젊은 층들이 조국이라면 치를 떤다는 겁니다. 또 김남국 코인으로 인해서 한 번 더 민주당은 안 된다는 것을 젊은이들이 깨달았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또
내가 조국이나 무슨 그 성관이 직원이 아니라서 미안하다라는 부모들의 마음도 민주당에서 등을 돌리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안티테제가 조국이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미래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면은 홍철기 TV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조민만큼 조회수는 잘 나오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